할머니의 정원 마이너스 희생과 기적의 이야기. 1장. 쓰러져가는 몸, 마지막 손길. 병실 복도에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셨다. 폐렴으로 인한 기침이 가슴을 찢어내듯 아팠지만 그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황량한 뒷마당, 바짝 마른 흙더미만이 남아있는 그곳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다. 엄마, 그만 좀 일어나려고 하세요. 몸이 이런데? 며느리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셨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 그 마당에는 할머니의 모든 기억이 서려 있었다.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아이들이 뛰놀던 평상, 그리고 매년 봄이면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밭의 흔적들. 내가 떠나도 이 집에는 꽃이 남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단했다. 아들 진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다. 그날 밤 간병인도 가족들도 모두 잠든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셨다. 떨리는 다리로 마당까지 나가는 길은 마라톤보다 멀게 느껴졌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꽃씨 봉지를 꺼내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흙에 뿌리셨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각각의 씨앗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원이 스며 있었다. 아프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다오. 물뿌리개를 들어올리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달빛 아래서 물을 주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성인처럼 숭고했다. 그 순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할머니의 온기만은 씨앗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2장. 메마른 땅, 꺼져가는 희망.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째 집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며느리 영숙은 매일 아침 병원비 걱정으로 잠에서 깼고 아들 진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술로 하루를 버텨냈다. 손자 민주는 또 한 번의 취업 실패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영숙은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들이 있는 자리는 여전히 메마른 흙덩어리였다.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내리쳐도 비료도 주지 않고 돌봄도 없으니 싹이 날리 만무했다. 어머니도 이런 추운 겨울에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셨나? 진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도 이제 정신이 흐려지신 거야. 12월에 무슨 꽃이 피겠어. 그의 말처럼 현실은 냉혹했다.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집안 경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꿈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 겨울바람에 얼어버린 듯했다. 민주는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26,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손자가 이 모양이라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조차 없었다. 이웃들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저 집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몰라. 할머니까지 아프시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나들었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정원을 구경하러 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다. 마당의 흙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패이면서 점점 더 황폐해져 갔다. 할머니가 심어두신 씨앗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듯했다. 그 메마른 땅처럼 가족들의 마음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끊긴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 집에서 가장 먼 것이 되어버렸다. 3장. 빗속의 약속. 12월의 어느 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다. 천둥과 번개가 연달아 집을 흔들고 바람은 창문을 두들겨댔다. 잠들지 못하고 있던 민주는 문득 창밖이 걱정되어 커튼을 걷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마당의 흙이 빗물에 휩쓸려 하수구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뿌려두신 씨앗들이 물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안 돼!
민주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다. 우산도 우비도 챙기지 않은 채 맨몸으로 빗속에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민주는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긁어모았다. 할머니가 심어두신 건데.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씨앗이 있을 법한 자리마다 흙을 덮어주었다. 손가락은 차가운 진흙으로 얼얼해졌고 무릎은 젖은 땅에 닿아 아팠다. 그때 집안에서 불빛이 켜지더니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병원에서 일시 퇴원해 집에 돌아와 계시던 할머니는 빗속에서 허우적대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민준아, 그래, 네가 지켜주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주는 빗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진흙 사이에서 작고 연두색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빗물에 씻긴 그 새싹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그 새싹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비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할머니,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그는 새싹 주위에 더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맺어진 할머니와 손자의 약속은 작은 새싹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 사장, 첫 꽃봉오리. 1월 중순,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아침이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마당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 그는 정원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얀 눈 사이로 작고 빨간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던 것이다. 이게 진짜야?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꽃봉오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춥디 추운 한겨울, 그것도 눈 속에서 꽃봉오리가 맺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보, 빨리 나와봐. 민준의 외침에 영숙과 진수가 뛰어나왔다. 그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갔다. 정말 꽃봉오리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꽃봉오리를 어루만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신기하다는 듯 웅성거렸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꽃이 피죠?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셨나봐요.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의 탄성과 함께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는 따뜻한 국을 끓였고 아들은 술잔 대신 차를 마셨다. 손자는 꽃봉오리 사진을 찍어 할머니 병실로 가져갔다. 할머니, 정말로 피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래, 피었구나.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했다. 그날 밤 민주는 꽃봉오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할머니, 저도 이제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처럼 끝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꽃봉오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따뜻했다. 5장 할머니의 편지. 2월 어느 날 꽃이 만개한 정원을 정리하던 민주는 한 송이 코스모스 뿌리 근처에서 작은 흰 봉투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는 비닐 포장지에 쌓여 있어 비를 맞지 않았고 할머니의 글씨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민주는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영숙과 진수도 편지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정성을 느끼며 목이 메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는 뜻이겠지? 너무 기뻐.
할머니는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꽃씨를 뿌릴 때마다 너희 하나하나를 생각했어. 민준이는 해바라기처럼 밝게 웃고, 진수는 든든한 나무처럼 가족을 지키고, 영숙이는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길. 편지를 읽어가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할머니는 가족 각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성스럽게 적어놨다. 그리고 편지의 끝부분은 온 가족에게 하는 당부였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꽃은 언젠가 시들지만 씨앗은 다시 새로운 꽃을 피워낸단다. 너희들의 마음도 그래.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서로 손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피어날 수 있어. 서로를 탓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렴. 그것이 할머니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영숙이 먼저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진수도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들이 못났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울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심어주신 희망을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나눴다. 6장. 이웃들의 고백. 정원의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꽃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옆집 김아주머니였다. 남편과 20년째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그녀는 꽃향기를 맡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꽃을 보니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꽃다발이 생각나네요. 왜 그때의 마음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가 20년 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다며 자주 죽음을 입에 올리던 박할아버지도 찾아왔다. 80세의 그는 꽃 앞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중얼거렸다. 이 꽃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살아가는데 나는 왜 포기하려고만 했을까? 그 후로 박할아버지는 매일 정원을 찾아와 꽃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동네 청년 강수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며 부모님을 걱정시켰던 그는 정원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민준에게 정원 돌보는 일을 도와달라고 자청했다. 매일 저녁 정원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이혼으로 상처받은 젊은 엄마, 사업 실패로 절망했던 중년 남성,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독거 할머니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작은 정원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정원은 더 이상 개인의 마당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의 희망이 되었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받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다. 단순히 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다. 7장. 만발하는 정원. 3월 초,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정원 전체가 화려한 꽃밭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빨간 코스모스, 노란 해바라기, 하얀 백일홍, 보라색 라벤더까지. 계절을 무시하고 온갖 꽃들이 한꺼번에 만개해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 집 마당이야?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꽃들은 눈 위에서도 생생하게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온 동네를 가득 채웠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었다.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가 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는 그 화려한 꽃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예쁘게 피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날 가족들은 꽃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는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영숙은 할머니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되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영숙과 민준도 그 손을 포개어 잡았고, 할머니도 떨리는 손을 그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서로 사랑하면서. 정원의 꽃들은 그 순간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이 온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 듯했다. 동네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그날 할머니의 정원은 단순한 꽃밭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 만개한 기적의 공간임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8장 영원한 정원. 할머니는 그 다음 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다. 꽃들이 너무 예쁘구나. 너희들도 저 꽃들처럼 아름답게 살아다오. 장례식 날 정원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마치 할머니를 배웅하려는 듯 온갖 꽃들이 더욱 화려하게 만개해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여기 우리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 정원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비석 주변에도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꽃들은 사계절 내내 지지 않았다. 1년 후 민주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진수는 작은 카페를 열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영숙은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정원에서 모여 할머니께 안부를 전했다. 정원을 찾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자의 소원을 빌며 꽃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역 관광 명소가 된 이곳은 기적의 정원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다. 매년 할머니 기일이면 정원의 꽃들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다. 계절을 거스르고 상식을 뛰어넘어 피어나는 그 꽃들은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이제 정원 관리를 전담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건 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민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의 정원은 영원히 꽃을 피우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